안녕하세요. 다산이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다산이듀가 보고난 2017년도 2회 전기기능사 필기문제 지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선의 길이가 1m 그리고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유저항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고유 저항을 나타내게 되면은 미터당 저항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인데 미터당 저항을 계산하게 되죠. 하지만 전선의 경우에는 워낙 그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옴을 하지 않고, 즉 그냥 옴을 하게 되면은 가로 세로가 1제곱미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4번이 됩니다. 2번, 다음 그림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을 계산하게 될 때는 무조건 직렬로 있는 거를 병렬로 있는 거를 다시 한 개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몇 옴입니까? 그렇습니다. 35옴이 되겠죠. 직렬로 있는 거 두 개를,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그림은 30짜리 하나와 그 다음에 10짜리 하나가 병렬로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병렬로 있을 때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게 되죠. 두 개 더하면 40 곱하게 되면 300.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답은 그러면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계속 흘려주게 하려면은 그것은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이런 것들은 기전력을 만드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기자력, 기전력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기적인 힘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전자석 같은 경우에는요, 기자력, 그리고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전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문제는 답은 3번입니다. 4번, 전력 1kW, 효율 60%의 전열기를 이용해서 20도의 물 200리터를 70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서 마지막에 미닛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은 4번, 우리가 물을 데웠을 때 전열기에서 얼마 정도의 온도로 올릴 수 있는가? 이거 꼭 질문하게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식은 이겁니다. 860PT는 CM 세타라는 식이 있죠. 여기서 860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거고, P는 전력이고요.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T는 시간, 그 다음에 C는 비열, M은 질량, 세타는 온도 변화가 되죠. 자, 그러면은 그때 860PT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효율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효율이 들어가게 되면은 860PT 세타, 에타죠. 에타는 CM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이 시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 T로 한번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는 하면 나머지 요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860P 그 다음에 효율 분의 CM 세타가 되죠. 자, 계속 갈게요. 여기 위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그대로 860 곱하기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전력이 지금 몇 와트짜리라고 했냐면은 1kW짜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위를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킬로와트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1 곱하기 그리고 효율 보게 되니까 효율이 60% 그러니까 효율은 0.6이 되겠죠. 자, 분의 C, 물의 비열은 얼마인지 아세요? 물의 비열은 여러분 1입니다. 1 곱하기 이게 총 몇 리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200리터고요. 온도 변화를 보게 되니까 70도에서 20도, 50도만큼의 차이가 있죠. 자, 계산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게 되냐면은 한 14.5아워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 숫자 나오겠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로 해보는 것과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은 또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14.5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답 고르면 큰일 나요. 왜? 자,
지금 단위가 아워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미닛으로 분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60을 곱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답 872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30A 용량의 배터리 두 개 병렬로 사용했대요. 전격 전류 2A 부하의 전류 공급했을 때 총 공급할 수 있는 시간 얼만큼 되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배터리의 지금 용량이 30A라고 합니다. 이게 몇 개? 그렇죠. 2개이죠. 자, 이때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2A예요. 그러면은 1A1A씩에서 2A가 되겠네요. 자, 30A/h고 그 다음에 2A가 되니까 이게 두 개가 있다. Ampere/hour. 그러면은 각각 1A씩 주니까 총 몇 시간? 총 합쳐서 30시간을 공급할 수 있겠죠. 답은 3번. 6번.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쿨롱 법칙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경우 볼까요? 진공중 상태일 때를 한번 볼까요? 진공중 상태일 때의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그쵸? 그것을 진공으로 바꾸게 되면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Q1, Q2의 값에는 비례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번? 말이 조금 헷갈리죠, 그쵸? 그러니까 말이 비례, 반비례 이거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전위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볼트 사용했어요, 그쵸? 볼트 사용했죠. 근데 볼트라는 말이 사실은 줄, 퍼, 쿨롱이 되는 겁니다.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누게 된 거죠. 근데 줄이라고 하는 단위는 또 뭐가 됩니까? 그렇죠. 뉴턴 메타가 되는 거죠. 퍼, 쿨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개가 다 같은 단위라고 볼 수 있죠. 가번은요. 가번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가번은 정확하게는 전위 경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전위 경도, 전개의 세기가 되게 되는 거죠. 8번. 다음 중 정전 용량에서 1 피코페럿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입니까? 그렇죠. 12승이죠. 답 4번. 9번. 콘덴서 중에서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 회로에 사용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4번의 전해가 되죠. 10번. 자기 저항은 자기 회로의 길이에 땡땡하고, 자, 자기 자로의 단면적과 투자율을 곱해 땡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땡땡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저항은 길이에는 어떻게 하고, 그쵸? 길이에는, 여러분, 자기 저항도 전기 저항과 마찬가지로 회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로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저항도 길어지게, 커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와 저항과의 관계는 비례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율과 면적은요, 반비례하게 되죠. 그렇죠? 답은 비례, 반비례 1번이 되게 됩니다. 11번. 자장 내에 있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의 방향은 어떤 법칙으로 정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장에 있는 도체에 전기를 흘렸더니 힘이 발생했대요. 전류를 흘렸더니 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법칙이에요, 이거? 전기를 집어넣었을 때 힘이 발생하는 건 여러분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발전기예요? 전동기예요? 그렇죠. 전동기죠. 전동기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만 알면 돼요. 자, 오른손은 발 그런 얘기 했었죠. 오른손은 발전기, 좌전, 왼손은 전동기. 그러니까 무슨 법칙? 왼손 법칙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2번. 12번. 공기 중에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어떻게 될 때 힘의 크기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평행항 도선에 서로 미치는 힘, 영향 이거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수가 있게 되는데 R 제곱분의 2 곱하기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자,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식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답 1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문제지만 받으신 거 아니죠? 그렇죠? 뒤에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이 제가 이야기하는 해설 말고
그 다음에 수식을 쭉 정리해 놓은 거 뒤에 해설 있으시죠? 아, 참고로 이거 교재가 없으시다고요? 아, 여기 여러분, 이 보건내 CBT는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재 구매 전기기능사 필기에서 여러분들이 CBT 교재를 보건 문제를 구매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 더하기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보시면서 제 강의를 보시면 금상첨화죠. 완벽하게 여러분께서 CBT 보건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은 조금 빨리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있는 식들 다 지금 뒤에 해설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50회 가문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이 0.5세크 동안 0.1에서 0.2 웨버로 변화했다. 지금 자속의 변화는 0.2에서 0.1이니까 0.1만큼 변화하게 된 거죠. 이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전력의 크기는 n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어떻게 돼요? d 파이 이렇게 되죠. 이 d라고 하는 거는 변화량을 이야기하게 되죠. 총 권수는 얼마라고 했냐면은 50회라고 했고요. 자, 시간이 얼마냐? 시간이 0.5초 동안이래요. 0.5초 동안. 자, 얼마만큼 변화한다고 했어요? 0.1만큼 변화한다고 했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하면은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번. 자체 인덕턴스 L1, 상호 인덕턴스가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의 결합 계수가 1이라고 하면 자,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떻게 됩니까? 결합 계수 K, 그 다음에 루트 L1, L2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K 결합 계수가 얼마예요? 1이래요. 1이라는 얘기는 M은 루트 L1, L2와 같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거 자주 나와요. 자, 근데 이거 다른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요렇게도 보기에서 나올 수 있고요. 자, 또 m의 제곱하고 L1, L2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서로 다른 거라고요? 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제곱하게 되면 루트 벗겨지게 되니까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15번에 자, A라는 벡터가 A1에 플러스 J B1, A2라는 벡터가 A2 플러스 J, B2인 두 벡터의 차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1이라는 벡터는요, A1 플러스 J, B1. 자, A2라는 벡터는요, A2 플러스 J, B2. 자, 두 개의 차를 구하라고 해요. 차는 빼는 건데 벡터는 빼지 않아요. 더해요. 자, 그런데 이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같은 실수분은 실수부, 여기 뒤에 같은 허수분은 허수부끼리만 빼줍니다. 즉 A1 마이너스 A2. 자, 그 다음에 B1 마이너스 B2 이렇게 되고요. 전체 기호는 더하기가 됩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아니 빼라고 했으면서 왜 더해? 라고 하지만 같은 것끼리만 계산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15번의 답은 1번이에요. 16번 200V 40W의 형광등에 전격 전압이 가해졌을 때 형광등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0.42A이다. 이 형광등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우리가 단상일 때 전력 P값을 구해야 되죠. 단상일 때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야 되죠. 지금 문제가 역률을 물어보는 거죠. 역률을 물어보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자, 요거 밑으로 가게 되면 되죠. VI분의 P 이렇게 되면 되죠.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V고 전류가 0.42A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V 곱하기 0.42. 자, 전력이 얼마예요? 그렇죠. 40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끝까지 안 갑니다, 이제. 자, 왜요?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해요. 알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거랑 달라요. 자, 답 뭐예요? 답 뭐예요? 동영상 딱 정지하고 한번 보세요. 답 뭔지 계산해 보시면은 효율 2번 답 나올 겁니다. 17번. 자체 인덕턴스가 200mH인 코일의 전류가 흘러서 5줄의 에너지가 축적되었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 우리가 코일에 축적되는 전류 구하는 식이 W는 2분의 1 Li의 제곱 이렇게 되죠. 해설을 보게 되면은 막 이쪽 저쪽 이양해가지고 푸는데, 그냥 쉽게 한번 가보죠. 쉽게. 자, 여기가 5래요. 그쵸?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L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mH니까 0.2죠. 0.2 곱하기, 지금 전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I의 제곱. 자, 이 전류값 얼마예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2하고 1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값을 나오게 되려면은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18번 R은 4옴, 오메가 L은 3옴의 직렬회로에 자 V는 어떤 전압을 가했을 때 이때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좋은 문제. 좋은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 자, 이번에는 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17년도 2회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약간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론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이거 좀 문제 좀 요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다행히 뒤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기기랑 설비는 또 그렇지 않아요. 아셨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18번 보게 되면은 자, 전압 V는요 100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고 자 그 다음에 3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R 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4옴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L은 3옴입니다. 이때 전력 P 값 구하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이 문제 풀기 전에 자 제가 이 문제를 풀 거예요. 한 요만큼 정도까지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거 나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이 문제 내가 계산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그냥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구경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왜 어렵게 되냐면은 바로 요 놈 때문에 그래요. 요거 앞에만 있게 되면은 100루트 2는 실효값이 100이니까 계산하는데 어렵지 않죠. 그런데 뒤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렇죠. 3고조파라는 얘기죠. 3고조파. 이게 이제 기본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의 전력을 한번 구한 다음에 또 얘의 전력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는 게 총 합성 전력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파에 있는 전력. 자, 일단 전류를 한번 보죠. 기본파에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는 거죠. V1이라고 해보죠. 자, 이거 첫 번째 거. 자, 그러면은 임피던스는요. 지금 R 4고 3이니까 자,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전압값이 100루트 2는 최대값인 거 아시죠? 실효값은 얼마예요? 100이죠. 100은 5분의 100이니까 20A가 흘러요. 기본파에 의한 전류는 20A가 흘러요. 자, 그럼 그때 전력 P는 기본파에 I 제곱에 R 계산하게 되면 I 값이 20이니까 20의 제곱 곱하기 R 저항값이 얼마예요? 4. 왜 저항 계산합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냐면 P 전력인데 와트로 물어봤잖아요. 유효 전력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 4, 4, 4, 16, 1600 나오겠네요. 그쵸? 1600와트. 자, 그럼 됐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3고조파에 의한 전류를 계산해보죠. I3라고 한번 정의하고 자, 그건 임피던스 3분의 자, V3 계산하게 되면 루트 4의 제곱 그리고 자, 이게 오메가 L의 제곱인데 오메가의 고조파 값이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파수 값이 해당되는데 3배수니까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면은 3, 3, 9. 9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30 계산하게 되면 얼마예요, 이거? 제가 살짝 적어 왔어요. 얼마냐면 이 값이 3.04A 정도 나올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그때 P3는 I 제곱에 R 계산하게 되면 3.04의 제곱 곱하기 R 값이 얼마예요? 저항 4.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오냐? 한 36.9 정도? 뭐 37 정도? 자, 그러면은 기본파에 의한 전력과 자, 3고조파에 의한 전력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1636, 1637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몇 번? 3번. 안 되면 모르면 넘기고 뭐 한 문제 몰라도 우리가 합격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19번 교류에서 무효 전력의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인 세타 VI 사인 세타죠. 3번. 자, 20번 R 오민 저항 세 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상의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자, 우리가 저항의 등가 변환 보게 되죠.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3배를 하게 된다. 자, 그럼 반대로 델타에서 Y로 갈 때는요. 그렇죠. 3분의 1배를 해야 되겠죠. 자, 21번 10극의 직류 팍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400 매극의 자속수가 0.02 회전수가 600일 때의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에 의한 거 자, 계산했죠. 이는 P제 파이 60A분의 N 계산하게 됩니다. P 극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10극 자, Z는 총 도체수죠. 400 매극 자속수 0.02 회전수 600이죠. 자, 그런데 이거 팍권이라고 했죠. 팍권이니까 병렬회로수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600이 되겠죠.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게 되네요. 답은 400V 나오게 되네요. 네.
22번. 자, 전기기계 효율 중, 자, 발전기 규약 효율이 에타 G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가? 자,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발전기의 규약 효율과 그 다음에 무엇의 규약 효율이 같습니까?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 같죠. 그리고 누구는 또 달라요? 그렇죠.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다르게 되죠. 발전기나 변압기의 규약 효율 같은 경우에는 출력 플러스 어떻게 돼요? 손실 분해 출력이 되는 거고, 자, 전동기는요. 그렇죠. 입력 분해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되게 되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하자고요. 요거.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괜히 보기에만 영어로 막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답 4번이죠. 23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이 PC2일 때 자,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1번에 1 빼기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효율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P2분의 P0 그러니까 2차 입력분의 2차에서 나오는 출력이니까 이것도 효율이 맞습니다. 자, 4번도 보시게 되면 NS분의 N 동기속도분의 실제 회전자의 속도 이것도 효율이 맞는 거죠. 그런데 2번에 보게 되면은 P2분의 PC2 P2C 뭐 이렇게도 계산하게 되는데 자 2차 동선 이거 P2C라고도 해도 되고 PC2 뭐 그냥 표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럼 슬립 곱하기 P2 우리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자 그럼 이거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P2분의 PC2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번만 딴 얘기하는 거죠. 24번 직류 분권 전동기 속도 제어 중에서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말로 합니다. 잘 들으세요. 말로예요. 자 분권 계장기의 저항을 증가하면 계좌 전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계좌 전류가 감소되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속도 감소하고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렇죠?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답은 2번. 25번.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무브할 때 회전수가 1200. 자, 그 다음에 정격일 때가 1150. 자, 이때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속도 변동률이든 전압 변동률이든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죠. 정격분의 어떻게 계산합니까? 무브화 마이너스 그렇죠. 정격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지금 정격이 1150이라고 했으니까 1150분의 1200 빼기 1150 계산하면 되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라니까요. 다르다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 탁탁탁 눌러보는 거랑은 다르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계산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눈으로 보시던 분이 내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계산기에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요.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 사용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전기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 많이 사용해봤냐고요. 많이 사용 안 해봤죠.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산기에서 능숙하게 누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나중에 기사 공부할 때라든지 더 어려운 공부할 때 더 쉽게 공부하죠. 지금 여기서 계산기 잘 못 누르게 되면요. 나중에 기사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그땐 더 힘듭니다. 도구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자, 26번.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전자유도죠. 그렇죠? 전자유도. 1번. 27번. 출력이 10, 효율이 80%인 변압기의 손실은 약 얼마큼이 되겠는가? 여기 나온 문제죠. 그렇죠? 어떤 거예요?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출력에다가 플러스 손실 분해 자, 출력이 이거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0.8? 그렇죠. 0.8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력이 10일 때 손실은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죠. 여기 손실에다가 하나씩 넣어보세요. 가번도 넣어보고, 나번도 넣어보고, 다번도 넣어보고, 라번 넣어보게 되면은 0.8 나오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얼마예요? 4번 2.5. 28번. 직류 발전기의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층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가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이죠. 시스 손을 줄이려고. 성층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층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와류손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저기 규소광판을 성층하는 이유는 뭐니까? 둘 다 줄이려고. 둘 다. 이 둘 다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둘 다 철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2번이죠. 29번 부우울지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계는 부우울지 계전기는요. 변압기
변압기 유증기, 변압기 위에 있는 증기에 온도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을 기계적 이상을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압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되죠. 30번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1번 좋은 말이에요. 2번도 좋은 말이에요. 3번 점도가 클 것, 점도가 크면 안 되겠죠.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점도는 어떻게 된다? 작을수록 좋다. 3번이죠. 31번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했을 때 자, 공급할 수 있는 삼상 최대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0짜리를 V결선했다고 이야기해요. V결선하게 되면 한 대의 이용률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자, 한 대의 이용률 얼마예요? 탁 나와야 돼요. 한 대의 이용률 얼마다? 86.6%니까 86.6 정도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대 했을 때는요. 86.6 곱하기 2개 하게 되면 173 뭐 이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어떻게 된다? 그냥 한 대 용량에다가 루트 3을 곱하게 되면은 된다. 172, 173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자, 3번이죠. 30번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의 관계식으로 오는 것은 델타는 전압은 같죠. 전압은 선간전압과 상전압 같죠. 전류가 루트 3배 차이가 나죠. 답은 2번. 33번 다음 중 계기용 변류기의 약호는 어떻게 됩니까?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계기용 변류기는 2번 CT. 34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번에 보시면은 2차 저항 기동법이 있죠. 2차 저항 기동법은 농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사용한다? 그렇죠.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35번 6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전동기를 50Hz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나타나는 특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 전동기가 있는데 60Hz로 설계가 됐대요. 원래 얼마짜리예요? 60Hz예요. 60Hz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50Hz 사용했대. 이런 예를 들면 좋겠구나. 여기 60Hz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50Hz는 어디야? 북한은 50Hz죠,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모터가 있는데, 펌프가 있는데, 이거 펌프를, 좀 북한에서 가서 쓰고 싶어. 그래서 북한에 가서 썼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주파수가 여러분 낮아지게 되면 전동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1번, 속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왜?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니까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감소하게 되죠. 자, 2번, 자속은 어떻게 된다? 자속은 증가하게 된다. 3번, 온도는 어떻게 된다? 자, 이 문제가 있는데, 원래 철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는 그러니까 총 손실은 주파수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문제가 사실은 좀 안 나왔는데 문제 조건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 뭐 전압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떤 일정한 조건이라고 하고서 문제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실은 증가를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모터를 보게 되면 모터에 뭐가 있냐? 여기 모터 돌아갈 때 냉각팬이라고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 바람개비가 돌았을 때 냉각팬이 어떻게 돼요? 이 모터가 가지고 있는 외함에 있는 온도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속도가 60Hz에서 50으로 가게 되면 회전 속도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회전 속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팬의 속도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풍기가 3단에 있다가 1단으로 이렇게 속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36번, 그러니까 3번입니다. 답 3번. 36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1이면 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거. 슬립은 ns분의 ns-n. 슬립이 1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n이 빵이다. 그렇죠. 슬립이 1이다. 슬립이 1이다. n이 빵이다. 정지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2번이죠. 37번.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 역률이 좋다. 효율이 좋다.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가 콘덴서 기동이죠. 1번. 38번. 동기발전기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 되는가? 그러니까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는 좋은 파형, 이렇게 예쁜 파형으로 하기 위해서 잘못된 거. 1번에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많게 한다. 좋은 얘기예요. 2번에 단절권 및 분포권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조파가 제거되니까 좋은 얘기예요. 3번에 전기자 철심을 사구실로 가지고 그 스큐슬롯이라고 해서 약간 비껴서 만들게 되는 거. 좋은 얘기예요. 4번에 공개 길이를 작게 한다. 공개 길이는 크게 해야 됩니다. 39번 단락비가 1.25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단락비 분의 이거 100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락비 K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니까. 그럼 계산하게 되면
1.25 집어넣게 되면 100 나누기 1.25 하면은 나번에 2번에 80이 되죠. 40번. 다음 중 인버터의 설명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한다. 41번.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의 가장 적당한 것은 해안지방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해안지방 하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해안지방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염분, 부식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 잘 한번 가보세요.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은 바닷가에서 조업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트럭 같은 거 이런 거 딱 보게 되면은 많이 녹슬어 있어요. 염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우리가 어떤 전기 기계 배전선로 구간을 만들 때에는 조심해야 되는 건 염분에 의한 부식을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철 이런 거 안 돼요. 3번의 동선. 42번.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거 와이어 스트리퍼. 43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얼마큼이 되는가? 전선 상호 간은 무조건 전압에 관계없이 400볼트가 안 되던 400볼트가 넘던 무조건 몇 센티미터? 그렇죠. 6cm였어. 근데 전선과 조영제는 400이 안 될 때는 2.5, 400이 넘을 때는 이제 4.5가 되는 거죠. 44번.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애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전기가 안 통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애자는 밖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노출되어 있으니까 물에 의해 강해야 되겠죠. 물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데 뜨거운 태양빛을 받게 되니까 기계적 강도도 충분해야 되고, 그렇죠? 뭐 불이 안 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내유성,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걸 내수성, 뭐 절연성, 난연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4번에 내유성, 기름에 견뎌야 할 특징은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그 필요는 없죠. 45번. 금속관에 비하여 합성수지 전선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금속관이 좋은 점이 뭐예요? 합성수지관보다. 아니, 금속관이 무겁고, 금속관이 공사하기도 어렵고, 금속관이 비싸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대부분 안 좋잖아요. 근데 딱 좋은 거 뭐예요? 기계적 강도가 어떻게 되다? 튼튼하다. 그쵸? 기계적 강도가 좋다. 2번이죠. 그쵸? 2번. 자, 46번.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가 되도록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으면은, 자, 덕트 몇 %까지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20%까지밖에 채울 수가 없죠. 단 예외 조건. 제어 회로용 전선인 경우는 몇 %까지? 그렇죠. 50%까지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채울 수 있죠. 47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 어느 곳이 이런 곳. 어떤 곳이에요? 폭연성 분진, 화약류의 분말. 딱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무서운 곳이죠. 그렇죠? 위험한 곳. 자, 여기서 가능한 건 뭐다? 그렇죠. 합, 금, 캐. 제가 전기기능사 필기 정규반에서 수없이 강조한 이 이야기. 뭐다? 합, 금, 캐. 그 중에서 최고는 누구다? 그 중에서 넘버원은 누구다? 그렇죠. 금속관, 가연성, 뭐 폭발 이런 데 되는 곳을 원탑이 누구냐 찾게 되면은 4번 금속관. 48번.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인자강도가 1.04kN 이상의 금속선, 단면적이 얼마 이상을 해야 되는가? 단면적이 6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되겠죠. 1종 접지할 때 6스퀘어, 2종일 때는요 16, 그 다음에 3종은 2.5 이렇게 되죠. 46번. 다음 중 접지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쭉 좋아요. 1번 뭐 그래요. 좋아요. 2번 그래요. 좋아요. 3번에 특별 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고압치기 한 단자에 시설하는 정전 방전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정전 방전기. 정전 방전기에는 1종입니다. 자, 별표. 네, 체크하죠. 50번.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 기준은 몇 볼트 초과인가? 누전 차단기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60볼트 넘게 되면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51번. 한 수용 장소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지짐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거. 자, 우리 집에서 옆집으로 가는 거. 그때 조건은 지짐을 거치지 않고, 이거를 뭐예요? 옆집에서 따오는 거니까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죠. 52번.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전장이 15m이고 15m면, 자,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15m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철근 콘크리트 주의 삽입 깊이에서요 어디에 해당하냐면 15m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뭐예요?
제일 그 짧은 거예요. 제일 짧은 거. 자, 이때 설계 하중이 7.8kN이다. 이 지지물을 기타 집안시설이 약한 곳에서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m 이해해야 되게 되면요. 자, 일단 6분의 1은 묻고요. 그 다음에 30cm를 가산합니다. 어떻게 된다? 가산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6.8kN 이하일 때는 그냥 6분의 1만 하거든요. 그럼 6.8kg가 넘고 9.8kg가 안 될 때는 그때는 30cm를 가산합니다. 2번이에요. 53번. 전동기의 정역 운전을 제어하는 회로에서 두 개의 전자계팩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상호 서로 잠금을 거는 거 인터락이라고 하죠. 4번. 54번. 비교적 장력이 적고 타 종류의 지선을 실할 수 없을 때. 자, 좋아요. 원래 우리가 지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여기 전주가 있게 되면 지선을 여기다가 자, 전선 있고 지선을 이렇게 탁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런 옆에 그냥 건물이 하나 있네. 지선을 내릴 수가 없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구조물을 하나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착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죠. 비교적 큰 장력을 요하게 되는 경우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지선을 설치하기, 이거 보통 지선이죠. 보통 지선 설치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강의할 때 제가 근데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정말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6년 만에 나온 문제 같아요. 6년 만에. 제가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다른 거 설치 못하니까 어떨 때 설치해라. 궁할 때, 그러니까 급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설치해라 라고 이렇게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자,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하 목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의 곳에 설치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실 설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설비가 어려워서 또 못 푸는 것도 있지만 이 말이 헷갈려서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딱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별거 아닌데 괜히 지금 막 여기 딱 세 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차단기 있죠. 차단기에서 이렇게 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엄마 차단기고 옆에 애기 차단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재밌게 엄마 차단기, 애기 차단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엄마 차단기와 애기 차단기, 이거 이 점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기점에서부터 얼마 사이에 애기 차단기 있어야 되느냐? 이게 3m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에 애기 차단기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거리가 뭐 한 10m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괜히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하 목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의 곳에 실어야 되는 이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3m. 56번. 고압 및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 있어서 고압은 지표상 땡땡 이상, 특고압은 지표상 땡땡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변압기 높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4.5, 5m입니다. 50번. UPS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고 해서 우리 컴퓨터 관련된 IT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갑자기 전원이 차단됐을 때 컴퓨터 같은 게 그냥 전원이 나가버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거 다 날려먹잖아요. 그렇죠? 긴급 전원을 우리가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축전지 설비이죠. 일종의 UP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전원 공급장치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58번. 수전전력 500kW 이상인 고압 수전 설비 인입구에서 낙뢰나 혼축 사고에 의한 이상 전압으로부터 선로와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전 설비에서 꼭 사용하는 거. 그렇죠. LA. 필요기. 이거 두 가지로 물어봐요. 자, 아시죠? 여러분, LA가 로스앤젤레스가 아닙니다. 필뇌기라고도 물어보고, 필뇌기의 약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이걸 뭐라고? 이걸 약호라고 합니다. 약호.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P뇌기를 LA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거 기호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서로 마주보고 네모칸 안에 집어넣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59번. 고압전로에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가 커런트 트랜스포머는 뭐예요? CT죠, 그렇죠? 근데 제로에서 영상 변류기라고 해서 ZCT라고 들어가는 것이 들어갑니다. ZCT. 조금 낯설기는 하죠. 이제 기사 가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60번. 실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교실에 전광속 2500 루멘인 40W 형광등을 설치해서 평균 조도를 150으로 하게 되려면은 자, 등 몇 개 설치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FE에는 EAD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강의실이라든지 아니면 교실, 집의 거실 이런 데에서 내가 원하는 조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조도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장소의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PC방이라면 조금 어두워야 되고요. 당구장이라면 되게 밝아야 되고요. 독서실이라고 하면은 혹은 체육관이라고 하면은 적절한 조도가 있죠. 그렇죠? 조도. 여기서 조도는 E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형광등을 도대체 몇 개를 달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할 때 사용하는 식입니다. 형광등뿐만이 아니라 조명에 계산할 때죠. 자, 여기서 F는요. F는 뭐예요? F는 광속이고요. U는 조명률, N은 개수, E는 조도, A는 면적, D는 감광 보상률이라고 해서요. 감광 보상률이 뭐냐? 우리가 형광등 같은 걸 오래 사용하게 되면 형광등의 흑화 현상이라고 해서 양쪽이 까매지죠.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돼?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게 되니까 조금 더 처음에 조금 더 개수를 조금 더 많이 가산해서 놓게 되는 거죠. 가산해서 놓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다를까봐 몇 개 더 사는 경우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집에 식구가 4명인데 식구가 4명이라고 숟가락을 딱 4개만 삽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쵸? 나중에 손님이 올지 아니면 사용하다가 하나가 부서질지.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한 사람당 한 1.25개 정도 감광 보상률을 적용해서 1.25 곱하기 그럼 4식구니까 5개를 사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거 이제 일종의 감광 보상률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조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도 E는 어떻게 됩니까? A, D 분의 F, U, N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제가 이 식을 여러분께 외우세요라고 하면은 좋기는 해요. 외우시는 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요. 상대적으로 시험에 유리하신 분들이죠. 근데 솔직하게 제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한 4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이 식은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이걸 꼭 외우세요라고 말을 하기가 전략상 학습 전략상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냥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푼 문제 중에서 진짜 제일 마지막에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2개예요. 아까 그 삼고조파에 의한 전력 문제 있잖아요. 그거랑 요거랑 이 2개는 정말 나중에 여기 있는 거 58문제 다 하고 58문제 다 이해하고 다 계산했을 때 그때 좀 더 없어 할 때 딱 이거 푸시면 됩니다. 자, A가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조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뭐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몇 개를 설치하면 되는가? N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N은 이렇게 되겠죠. FU분의 EAD. 자, 그럼 광속이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2500, 조명률 0.5 분의 지금 150, 조도가 150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감광 보상률 1.25 계산하게 됩니다. 15 나오게 되네요. 15개를 설치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제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16년도 4회까지는 다산 에듀에서 기출문제를 다 카페라든지 사이트라든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만 2016년도 5회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CBT로 문제가 바뀌게 되면서 외부로는 공개되지 않게 산업인력공단의 내부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여러분께 부득이하게 문제지를 판매하게 되었고 이 문제지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면은 다산 에듀 www.e-dasan.net에서 여러분께서 문제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지뿐만 아니라 해설 강의도 같이 보실 수 있고 오늘 풀었던 이러한 그 칠판에 제가 필기했던 내용들 해설집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시험 보실 때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흐름 우리가 5년도 전에 6년도 전에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지만 최근에 1, 2년도 정도의 최근 기출 문제들은 꼭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좋은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 다산 에듀가 여러분들의 학습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